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유난히 마음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오래 알지 않았는데도 괜히 편해지고, 혹은 오래 알고 지냈는데도 왠지 멀게만 느껴지는 사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감정만 먼저 다가오는 관계들이 있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감정이 먼저 움직이고 생각이 뒤따르는 관계는 대부분 이번 생에서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전해 지은 인연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전생에서 이어지지 못한 정이 있었거나 다 풀지 못했던 마음의 매듭이 남아있을 때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 앞에서는 괜히 조심스러워지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이유 없이 마음이 놓이고, 어떤 사람을 떠나보내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마음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묻게 됩니다. 우리는 왜 다시 만난 걸까? 이 감정은 이번 생에서 어떤 의미일까? 부처님 말씀에서는 이런 다시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배움을 위한 기회라고 말합니다. 풀지 못한 인연은 흩어지지 않고 모양만 바꾼 채 다시 우리 곁을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이제 그 인연을 조금 더 깊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전생의 정이 어떻게 현생에 습이 되어 우리 마음을 흔드는지,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는지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평안을 함께 나눠주세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는 이유는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성숙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을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감정들이 있는데, 그 감정들은 단순히 현재의 상황에서만 비롯되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는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고, 어떤 감정은 다시 마주친 순간 갑자기 되살아납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우연이라고 말하며 지나치지만, 불교에서는 이러한 만남을 우연이 아닌 인연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왜 하필 그 사람일까? 왜 이렇게 쉽게 마음이 움직이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까워지는 건 왜일까? 이런 질문들이 떠오른다는 건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처음인 만남도 마음은 처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도 그런 사람을 종종 만납니다. 오랜 세월 곁에 있었어도 계속 어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짧게 스쳐갔는데도 오래 함께한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인지 모르게 조심스러운 거리감을 주는 사람도 있죠. 이 모든 감정에는 내 마음이라는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법칙을 아주 단정하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법구경 1장 1절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즉, 우리가 다시 만나는 사람, 다시 끌리는 감정, 설명하기 어려운 관계의 흐름은 모두 마음의 자취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자취는 단지 감정의 기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지은 업, 품었던 정, 풀지 못한 감정, 이해하지 못한 사건, 남겨두었던 마음의 매듭,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흔적이 되어 다시 만나는 인연을 이끌어냅니다. 이 흐름이 성숙하면 다시 마주하게 되고, 성장하지 못한 감정은 다시 다루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다시 만난 인연은 모두 좋은 인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만남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에게 남겨진 따뜻한 정을 이어가기 위해 만나는 인연, 또 하나는 전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감정의 매듭을 풀기 위해 다시 만나는 인연입니다. 우리가 쉽게 끌리는 관계는 대개 첫 번째 인연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이유 없이 불편하거나 조심스러운 관계는 두 번째 인연일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은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그 이유가 이번 생의 사건이 아니라 이전 생의 마음일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첫째는 지금 느끼는 감정을 억지로 합리화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은 때로 생각보다 더 오래된 역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하려 하면 오히려 더 얽히게 됩니다. 둘째는 다시 만난 인연을 통해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세밀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끌림인지, 편안함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미묘한 거리감인지, 그 감정이 바로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의 힌트가 됩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생을 믿으라는 건가요? 불교가 말하는 전생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과거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불교의 전생은 오래된 마음의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즉, 현재의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원인을 넓은 시야로 바라보자는 뜻입니다. 실천적으로는 이렇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애쓰기보다 그 관계가 내 마음에 어떤 움직임을 일으키는지 먼저 관찰해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를 따지는 대신 지금 어떤 감정이 드는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흐름을 인정하고 바라보면 인연을 얽히게 했던 감정의 매듭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시선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음이 멈추고 차분해졌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전생의 정이 어떻게 현생의 습으로 이어지는가? 그 이야기를 다음 내용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서 유난히 흔들리거나 편안해지고 때로는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감정은 불교에서 말하는 습이라는 작용에서 비롯됩니다. 습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마음이 반복해온 감정의 흐름입니다. 전생에서 지었던 감정의 깊이가 이번 생에서는 익숙함, 끌림, 거리감, 조심스러움 같은 감정 패턴으로 다시 나타나지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를 처음 봤는데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한 느낌, 반대로 오래 알고 지냈는데도 자꾸만 벽이 느껴지는 관계,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가까워질수록 왜인지 불편해지는 마음, 내가 왜 이러지? 싶은 감정들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의 습이 남아 반응하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전생에서 어떤 감정이 깊게 쌓여 있었는지에 따라 현생에서의 감정은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느끼는 감정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 감정은 이번 생에서 생긴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수행자는 오래된 집착을 버린다. 수타니파타 사품 1경. 이 말씀은 감정의 본질을 아주 깊이 있게 말해줍니다. 뱀이 허물을 벗어 새로워지듯 우리 마음에도 오래된 감정의 껍질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그 껍질이 바로 습입니다. 습은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까지 이어지며 새로운 만남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서 느끼는 편안함은 전생에서의 따뜻한 정이 남아 현생에서 친밀감의 습으로 나타난 것이고, 이유 없는 불안이나 경계는 전생에서 다 풀지 못한 감정이 조심스러움의 습으로 남아 반응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러한 경험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긴장되는 사람, 가까워질수록 불안해져 자꾸 뒤돌아보게 하는 관계, 혹은 이해하려 노력해도 마음이 엇갈리기만 하는 사이. 이 모든 감정에는 전생의 정과 업이 남긴 습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삶의 방향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생이 어땠든 지금의 내가 중요하지 않나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은 기억해야 하는 과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생이란 지금의 감정을 만든 마음의 오래된 흐름을 뜻합니다. 따라서 전생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감정이 어디서 왔는가를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의 첫걸음은 이렇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난 뒤 반복해서 올라오는 감정을 기록해보는 것입니다. 끌리는지, 편안한지, 불안한지, 조심스러운지, 그 감정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전생에서 이어진 습이 어떤 모습으로 현생에 남아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은 억누르면 더 강해지고 인정하면 가라앉습니다.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분석하는 것보다 내 마음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 알아차림이 바로 오래된 습을 벗겨내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난 이 감정이 두렵고 불편해. 다시 만난 게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
그 마음도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습이 깊을수록 감정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뜻함과 불안함, 익숙함과 거리감이 동시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복잡함이 바로 전생의 정이 남아있다는 증거이죠. 이제 우리는 그 감정의 흐름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궁금해지는 것은 이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인연은 왜 다시 돌아왔을까? 그 만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 답을 업의 회복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인연을 다시 만나게 되는 가장 깊은 이유는 그 관계가 소유하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배움을 위한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이 업의 흐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업은 단순히 과거의 행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어온 마음의 방향과 선택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이 성숙할 때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는 왠지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한 번 멀어져도 다시 가까워지는 흐름, 또는 여러 번 다투어도 쉽게 끝나지 않는 마음. 이 모든 감정에는 마음이 배워야 할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이유를 성격이나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전생에서 풀지 못한 감정, 마무리되지 않은 미련, 서로에게 남겨둔 따뜻함이나 상처, 이 모든 것이 업의 모습으로 남아 다시 만남이라는 길로 이끕니다. 이와 관련해 부처님께서는 아주 분명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어리석은 이와 함께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현자를 가까이 하면 즐거움이 따른다. 법구경 우암품. 이 말씀은 단순히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곁에 머무를 때 괴로움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피하고 싶은 인연이 아니라 아직 배우지 못한 업의 과제를 품은 인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과 함께할 때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은 전생에서 이미 서로에게 긍정적 업을 지었기 때문이죠. 즉, 업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할 수 있도록 작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쉽게 떠나지 않고 어떤 감정은 아무리 멀어져도 끝나지 않으며 어떤 관계는 다시 돌아오곤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더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장면은 많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자주 다투는 사이인데도 결국 중요한 순간에는 서로를 도울 수밖에 없는 관계. 멀어지기로 마음먹었는데도 다시 이해하게 되는 사람. 혹은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 속에서 성장한 경험. 이런 관계들은 모두 배움의 인연, 아니 성장의 인연입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얻은 것이 많을수록 다음 생의 관계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든 관계를 계속 견디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배움은 참아라가 아니라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관계가 일으키는 감정이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살펴보라는 의미지요. 어떤 인연은 내가 너무 움츠러져 있음을 알려주고 어떤 인연은 내가 쉽게 기대고 집착하는 성향을 비춰주며 어떤 인연은 내가 사랑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드러내줍니다. 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정 하나하나가 업의 회복 과정입니다. 실천적으로는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있는 그대로 기록해보는 것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바라보면 그 감정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실마리가 보입니다. 지나치게 의존하려 한다면 그것도 배우는 과정이고 불필요하게 멀어지려 한다면 그건 역시 오래된 상처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배움의 인연은 억지로 붙잡아야 하는 인연도 아니고 억지로 잘라내야 하는 인연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배우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만 받아들이면 감정은 점점 정리되고 관계는 자연스럽게 제 모습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인연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찾아온다. 그 인연이 따뜻하든 어렵든 그 속에는 반드시 배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덜 흔들리고 덜 집착하며 더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그 답을 공의 관점에서 인연은 흐르는 것이다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다시 만난 인연을 지혜롭게 바라보려면 반드시 필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라는 불교의 공의 관점입니다. 관계가 변한다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공이라는 시야에서 보면 그 변화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가 한번 만들어지면 그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처음 가까웠다면 계속 가까워야 하고 멀어졌다면 끝까지 멀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마음과 감정은 상황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인연은 그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제까지는 가까웠는데 오늘은 왠지 거리감이 느껴지는 관계, 예전에는 불편했는데 어느 순간 편안해지는 사람, 함께 있을 때마다 의미가 달라지는 인연.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유난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 변했지?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예전 같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반복되면 관계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잃어버리고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집착을 풀어내기 위해 가장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반야심경. 이 구절은 단지 형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없고 어떤 모습으로도 계속 바뀌며 상황과 마음에 따라 새로운 의미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관계도 똑같습니다. 좋았던 관계가 멀어질 수 있고 멀었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멀어진 것이 성장이고 때로는 가까워진 것이 배움입니다. 고정된 관계는 없습니다. 오로지 흐르는 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이 공의 관점을 인정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가 변하면 내 탓으로 돌리기 쉽지만 공의 시선에서는 관계의 변화는 자연이고 당연한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사랑이었는데 지금은 서로의 안부만 조용히 묻는 사이가 되기도 하고 평생 멀었던 관계가 어느 순간 따뜻하게 연결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지나며 다시 가까워집니다. 이 흐름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저 인연이 흘러가는 방식일 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실천의 첫 단계는 관계가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말을 마음에서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 기대를 놓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판단이 아니라 관찰을 시작합니다. 관찰이 시작되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그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실천은 감정이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은 물결과 같아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배우는 것이 있고 그 변화 자체가 나와 그 사람을 더 깊게 이해하게 돕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난 그 사람이 멀어지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 두려움 또한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영원히 유지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의 관점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는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서로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 그래서 멀어진 관계는 미움이 아니라 배움의 마무리일 수 있고 가까워지는 관계는 소유가 아니라 새로운 역할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공의 관점에서 보면 인연의 변화는 모두 자연이며 필요이며 성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연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흐른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 흐르는 인연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까? 이제 자비의 시선으로 인연을 바라본다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시 만난 인연을 끝까지 평화롭게 바라보는 가장 따뜻한 방식은 자비의 시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비를 착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비란 상대를 내 마음 안에서 있는 그대로 두는 용기입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붙잡으려 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이 그 모습으로 존재하도록 허락해주는 마음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다시 만나면 가장 먼저 올라오는 감정은 알고 싶은 마음과 붙잡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관계가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해야 멀어지지 않을까?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까?
이런 마음들은 자연스럽지만 지나치면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때로는 관계를 지키려는 마음이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보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는 마음이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감정을 다루는 가장 따뜻한 방법으로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품으면 축복은 도처에 있다. 수타니파타 8경 자비에 대하여. 이 말씀은 자비가 단순히 좋은 마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비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인연을 바로 볼 수 있고, 인연이 갖고 온 배움과 선물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비의 시선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온 이유를 억지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흐르든 지금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관계를 지혜롭게 바라보는 시선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을 소유하려 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해하려 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소유하려 할 때는 결과가 중요해지지만 이해하려 할 때는 경험이 중요해집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함께 있지 않았지만 마음을 깊이 흔들어 놓고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곁에 있으면서도 천천히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또 어떤 인연은 다시 만났지만 이번 생에서는 스쳐 지나가는 역할만 맡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인연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넓히는 배움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롭게 바라보고 싶어도 감정이 너무 복잡해요. 그 말도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감정은 하루아침에 정리되지 않고 오래된 인연일수록 마음은 더 깊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자비는 결과를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감정이 올라오는 나 자신을 먼저 이해하는 마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판단하지 않고, 아,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 순간 이미 자비의 절반은 실천된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은 상대에게도 같은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든, 어떤 거리를 선택하든 그것을 나 때문이라고 단정 짓지 않는 것이지요.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흐름이지만 각자에게 필요한 속도와 방향이 있습니다. 자비는 그 속도를 인정하고 그 방향을 존중해주는 태도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너무 무기력해지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집착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자비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자비는 포기가 아니라 성숙한 선택입니다. 자비의 시선으로 인연을 바라보면 관계는 억지로 붙잡을 때보다 더 건강하게 이어지고, 흐름을 따를 때보다 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덜 흔들리고 상대도 더 편안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만난 인연을 인연의 성숙으로 바라보고, 정의 습으로 이해하고, 업의 배움으로 받아들이고, 공의 흐름으로 놓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인연을 자비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까지도 왜 다시 만난 걸까? 왜 이 사람 앞에서만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까? 그 답을 찾지 못해 마음을 붙잡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 속에서 함께 걸어온 이 길을 돌아보면 많은 것이 조금씩 풀려내려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시 만난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오래된 마음의 흐름이 지금 이 순간에 닿은 것입니다. 그 안에는 전생에서 이어지지 못한 정이 있고, 현생에서 배워야 할 업의 과제가 있고, 내 마음이 더 성숙해지는 길이 숨어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느끼는 편안함과 불안, 끌림과 거리감은 모두 이유 없는 감정이 아닙니다. 전생에서 남은 정은 현생에서는 습이 되어 감정의 형태로 다시 피어오릅니다. 그 감정은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살며시 들여다봐야 하는 마음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돌아온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미뤄두었던 배움을 이 생에서 마저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다정함으로, 때로는 상처로 다가오는 감정들이 모두 나를 성장시키는 한 장면이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진실을 배웠습니다. 관계는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흐르는 그대로 두면 더 깊어집니다. 공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관계는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고 다시 태어나는 인연의 흐름이라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마음은 자비입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조차 부드럽게 바라보는 태도.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그 인연은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 한켠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졌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의 평온이 내일의 삶에도 잔잔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좋아요로 오늘의 평안을 함께 나눠주세요.